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다니는 광주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강의실 안에서 공기 전파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 대이동에 있는 광주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117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인인 전남 29번을 포함해 수강생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당시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등 방역수칙이 안 지켜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학원에서 공기를 통한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 117번째 확진자와 같은 강의실 수강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남 29번을 제외하고는 117번째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CTV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광주 117번째 확진자가 지난 1일 40여 명이 모인 강의실에서 쉬는 시간 동안 바람이 나오는 벽체형 에어컨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관련 전파가 그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도 미세한 비말이 좁은 공간에 오래 체류하며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환기의 중요성, 특히 문과 창문을 개방해서 맞바람이 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기를 수시로 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광주시는 광주 고시학원 수강생 17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광주 117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의 누적 확진자가 꼭 1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1차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잇따르면서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울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과 일곡중앙교회 신도 1명이 2차 추가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1차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격리 중이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광주 126번째 역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륵사 관련 35번째 확진자와 철물점에서 잠깐 접촉한 이후 처음엔 음성이었지만 최종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면 126번째 확진자와 35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5일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상으로 딱 2주 만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초기 검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양이 늘어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처음에 검사를 했던 시점이 음전됐다 양전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검출될 시기가 아직 안 됐다가 해제 전에 확인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일곡중앙교회에서 신도 1명이 자가격리 도중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재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격리 중 양성 판정이 잇따르면서 자가격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당국의 관리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또 지금 당장 확산세가 멈추더라도 적어도 2주간은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광주의 코로나 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광주는 지금 도시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늘도 식당 문은 열었습니다. 하지만 찾는 이들이 없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드문드문 손님이 오지만 저녁과 주말엔 아예 발길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에 매출에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평일에는 직장에 나오니까 점심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아예 안 나온 거예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곡중앙교회 주변 상가. 이곳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에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심각한 위기는 처음 장사를 제가 30년간 했습니다. 30년 이런 얘기는 처음이고 맛집 거리인데 이렇게 황폐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가 나온 SM 사우나 인근 학원들도 임시 휴업에 들어간 곳이 많고 식당 등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슈퍼나 이렇게 일반 마트나 편의점 그런 데 가도 위생장갑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집거든요. 물건 같은 거를. 아까 계산도 지금 위생장갑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실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 시민들의 이동량을 휴대폰으로 분석했는데 첫날인 지난 2일은 하루 전보다 10.1% 감소했고 나흘째인 지난 5일은 격상 직전보다 39.1%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경제 침체는 불보듯 뻔한 상황. 긴급 재난지원금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한 광주시는 현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3차 추경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지역 소상공인들. 확진자가 늘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가 실태 조사를 했더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 섬마을에 있는 한 경로당. 여느 때였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복작이며 식사를 준비했을 시간이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은 당분간 폐쇄하거나 식사나 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웃을 만나던 노인정은 물론 장에 나가기도 어렵다 보니 좁은 집안에서 홀로 긴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살기가 싫어. 재밌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완도군이 지난 5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검사한 결과 7.5%가 중증 우울로 나타났고 46.3%는 경증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올 연말까지임을 감안하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증 관리자가 7.5% 정도 대상이 나와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의 많이 우울감을 겪고 있구나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2만 명으로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중증 우울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어르신들이 많아 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경로당 운영 중단 등 무조건적인 폐쇄보다는 대화 환경 조성과 같은 코로나 장기화에 맞선 심리 방역 대책 마련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 후보 지역 주민들은 이전 반대를 위한 공동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이전을 막으려는 지역 국회의원 사이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펄쩍 뛰고 있는 무안군과 경기 화성시 주민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싸움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 범죄인의 화성시와 범죄인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2개.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과 수원무 김진표 의원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 기한을 못 받고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속도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각 절차별로 국방부 처리 의무 기한을 정하고 막대한 이전 사업 비용을 국가에 공동 부담시키는 등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군 공항을 옮기려는 지역과 반대하는 후보 지역 간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더 이상의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저는 군공항 주변 지역 소음 피해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으로 피해를 떠넘기는 군공항 이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반대 운동이 지역을 넘어 정치권, 환경단체, 농민과 어민들까지 확산되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진 군공항 이전 문제는 돌파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35살 태국인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붙잡아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주 화루 공모전에서 이동환 작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주 화루 공모전에서 이동환 작가에게 대상을, 정지현 작가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